오늘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기용되는 경기였는데 정말 헤트트릭도 하면서 완벽하게 손흥민 원톱 전략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던 건 벌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 플러스 뒷공간 침투까지 원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너무나 수행을 잘해줬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벌리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볼을 점유하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벌리가 탈압박을 할 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골키퍼가 올라와서 골키퍼부터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전방 압박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원톱의 역할이거든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골키퍼를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을 하나 정해서 측면으로 압박을 해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할 때 당연히 한쪽 측면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있는 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손흥민의 움직임을 측면으로 가져가면서 한쪽 측면으로 골키퍼가 패스를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토트넘이 모두 다 한쪽 측면으로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요 측면 공간에서 압박을 하고 볼을 빼앗아내는 이러한 전방 압박에 대한 플랜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했던 건 벌리가 경기 초반에는 이러한 압박을 잘 풀어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이때 손흥민 선수의 압박 방향을 보면 정면으로 뛰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으로 비스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뛰어가면서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고 이때 손흥민이 압박을 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이 왼쪽에서 압박을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여기서 볼을 끊어낸다 라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리가 좋았던 게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압박을 할 때 여유있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을 해요. 그래서 전반전 초반을 보면 손흥민의 압박을 벌리가 잘 풀어나와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득점도 이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벌리가 이게 많이 달라지긴 했거든요. 이 장면에서 벌리가 2대1 패스가 나와요. 완벽한 주고받는 패스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압박을 한 번 풀어나오죠. 압박을 완벽하게 벌리가 풀어나오면서 반대편 공간이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한쪽 측면에 선수가 몰려있는데 여기서 압박을 풀어나오니까 풀어나와서 반대편 공간이 열리면서 뛰어나가는 왼쪽 윙어인 콜레오쇼 그리고 포로의 스피드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로가 이러한 장면에서 좀 수비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콜레오쇼를 포로가 놓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벽하게 벌리가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컷백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벌리가 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 손흥민부터 시작하는 압박을 잘 풀어나와서 선제골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바뀐 게 뭐냐면 전방 압박을 시도했을 때 실패를 해서 실점을 해도 자신들의 전술적인 컨셉을 꾸준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완벽하게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벌리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을 때 골키퍼가 볼을 받아주러 약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골키퍼한테 패스가 넘어가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세요. 일단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정면으로 뛰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뛰어 올라오니까 한쪽 측면으로는 패스를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토트넘은 반대편 공간으로 선수들이 압박을 몰아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벌리의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 공간에서 압박을 해서 빼앗아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골키퍼의 패스가 미스가 나면서 완벽하게 압박이 통하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를 시작으로 이 압박이 전개가 되는 건데 이런 장면을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압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토트넘이 압박을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 다음 장면 보시면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하자마자 토트넘의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몰아 세우면서 순간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패턴인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 반대편으로 패스를 주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방 압박을 하자. 그리고 이 전방 압박이 완벽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으로 몰아세우고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한쪽 측면에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고요. 여기서 볼을 빼앗는 순간 당연히 전방 압박에서 볼을 빼앗아내면 상대 수비가 헐거워진 상태에서 볼을 빼앗기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고요.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완벽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득점도 메디슨의 슈팅이 그냥 단순히 좋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의 방향 설정에 의해서 전방 압박을 어느 공간에서 할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토트넘이 정해져 있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정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다시 토트넘이 압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달려들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벌리가 여기서 볼을 그냥 단순하게 걷어내요. 근데 걷어냈을 때 여기서 반더벤이 올라오면서 이 볼을 끊어내죠. 전방 압박이 또다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끊어냈을 때 벌리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끊어내자마자 뒷공간으로 누군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끊어냈을 때 솔로몬이 일단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과 손흥민이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메디슨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메디슨이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메디슨을 따라서 뒷걸음질을 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 장면에서 메디슨을 따라서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여유롭게 솔로몬의 컷백을 받아서 마무리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패턴도 정말 토트넘이 얼마나 이번 시즌에 잘 짜여져 있는 팀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도 좋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오늘은 역시나 정말 일품이었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벌리가 콤파니 감독 체제가 된 다음에 후방 빌드업 플러스 전방 압박을 위해서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벌리가 올라오다가 실점을 한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라고 이제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벌리가 라인을 너무나 올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올리면 이게 챔피언십에서는 통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탈압박이 한 번 되면 뒷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너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라인이 올라오자마자 여지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리의 수비 라인이 역시나 하프라인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후방에서 포로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벌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압박이 강력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벌리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서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약간 내려가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왔다가 수비가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서 올라오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서 뒷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작만 봐도 손흥민 선수는 뒷공간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벌리의 수비수는 올라오고 있죠.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뒤로 뛰어가니까 역동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정확하게 보고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시작되고 이 공간으로 포로의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완벽하게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타적인 게 반대편에서 솔로몬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에게 수비수가 2명 붙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냥 패스를 일단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보를 한 게 더 좋았던 게 솔로몬이 패스를 받으니까 당연히 수비수가 이번에는 솔로몬을 향해서 따라 들어가요. 여기서도 솔로몬이 정말 이타적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월드 클래스 마무리, 볼을 잡았을 때 골키퍼도 뛰어나오고 수비수도 달려드니까 여유롭게 로빙 슛을 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요 움직임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라인 브레이킹에 정석적인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를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탈압박 능력도 볼 수가 있어요. 메디슨이 후방에서 볼을 잡는 장면인데 이때 벌리의 공격수들이 압박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토트넘의 이번 시즌의 거의 패턴 플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메디슨이 볼을 잡고 돌아서는 순간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리의 미드필더들은 메디슨을 압박하고 있는데 뒷공간으로 포로가 뛰어들어가니까 포로에게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 순간 벌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포로가 볼을 잡는 순간 벌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고 손흥민 선수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포로가 수비력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데는 포로만한 선수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포로의 패스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포로의 패스를 받아주면서 여기서 마무리까지 여유롭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쓰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왼발로 슈팅을 해서 트래포드 골키퍼가 예측을 또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 그리고 토트넘의 전체적인 탈압박 능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너무나 좋지만 토트넘 자체가 완벽한 이 탈압박 형태를 잘 갖추고 있어요.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사르도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사르가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일부러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비가 사르를 따라서 뛰어나가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포로에게 로메로가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포로가 볼을 받는 순간 당연히 수비수들이 포로에게 쏠리잖아요. 근데 포로가 이미 사르가 측면으로 뛰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 소유를 많이 하지 않고 패스를 받자마자 원터치로 측면을 향해 열어줘요. 요 패스가 나오니까 그냥 탈압박을 너무나 편안하게 뛰어나가는 사르가 여유롭게 탈압박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선수들 간에 뭔가 이 탈압박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이런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누군가 중앙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그러면 수비가 측면으로 나갈지 중앙으로 들어올지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측면과 중앙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을 한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뭐 콘테 감독, 무리뉴, 누누 약간 이제 수비적으로 나왔던 감독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패턴이고, 이러한 패턴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자마자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팀을 너무나 잘 만들어주고 있다. 이 장면 보세요.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죠. 볼을 잡고 있을 때 포로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우도기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선수들이 요 중앙 공간에 몰려 있어요. 근데 오히려 로메로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려오는 선수가 호이비에르였거든요. 내려오면서 수비를 요 가운데로 일부러 유인을 하는 거예요. 유인을 해놓고 볼을 받는 순간 소유하지 않습니다. 원터치로 측면으로 뿌려줘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안쪽에서 선수를 몰아넣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호이베르가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줄 때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벌리가 대처가 잘 됐어요. 쿨루셉스키를 압박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쿨루셉스키가 어떤 모습이 나오냐, 중앙으로 다시 접고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또다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사르가 볼을 잡는데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벌리가 안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패스를 받아서 측면으로 볼을 뿌려줘요. 이게 토트넘의 탈압박을 방해하기가 어려운 게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압박을 가운데서 해야 되는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나온다는 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달라진 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탈압박,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요 패턴으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원톱 기용이 아마 A매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히샬리송이 원톱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원톱 기용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원톱 대성공,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압박을 지능적으로 해주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전술적인 방향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